갖다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14강에 이 부분 잠깐 보자. 그 13강의 3번 그 설탕 관련된 지문 있잖아. 설탕. 삼 번 지문 더 그린 컨섬션으로 시작하는 이 지문에서 이 내가 질문 중에 하나로 냈던 거 있잖아. These letter, the former and the latter 기억나죠? 정관사가 붙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지시형용사? these나 this가 붙는 건 못 봤거든? 그래서 이러한 후자라는 게 이러한 후자가 이게 사물인지 혹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be accustomed to ing 하면은 무엇 무엇에 익숙해지다잖아. 익숙해졌답니다. 설탕이든 음식에. 그리고 커다란 소비자가 됐다는 거죠. 단 것에. 그리고 그것은 상관 접속사죠. not only, but also. 그리고 그것은 즉 단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 것이라는 게 사용이 되었답니다. 특별한 간식이나 선물로서 사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글쓴이가 그 아이를 rearing이죠. rear 양육하다라는 뜻이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상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혹은 그 inducement 유인책으로 좋은 행동에 대한 선물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 양육에도 활용이 되었구나. 그 단 것이라는 게. 그럼 이러한 후자를 보려면 이게 4번 문장을 속어야 되는 거잖아. 설탕의 대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설탕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후자라는 것은 결국에 3번 문장에서 유추하면 되잖아. 그쵸? 그들의 고객들은 여기서 그들은 역시나 가게의 고객들을 얘기하는 거였고 consist of 수동태 불가 자동사죠. 무조건 이 형식으로만 써야 되는데 consist of 형태로만 그 가게 고객들은 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많은 성인들로. 하지만 또한 꽤나 많은 아이들이죠. 그럼 여기서 전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는 뭐겠냐? 전자. 그쵸? many adults가 더 formal에 해당하는 거고 후자는 꽤나 많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 전자나 후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앞에 나열되잖아. 전자는 많은 성인, 후자는 그 꽤나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설탕이 된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더 letter이 아니라 these letters로 지칭을 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 14강의 check it out. 이것도 되게 수능에 빈출되는 토픽 중에 하나거든.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과학적 방법론이 특이한 이유가 자신이 발견해낸 지식이나 알을 암 속에서 다시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해 나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구분하는 게 내가 쉽지가 않았거든. 얼마만큼 구분해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거스트 꼼데라고 읽을게. 프랑스인이라서 어거스트 꼼데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격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프랑스의 매스매티션 수학자거든. 거기다 철학자래. 천재인가 봐. 철학에다 수학까지. 이 사람이 argued 주장을 했답니다. 오래전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 과학의 성공에 대한 기반, 근간이라는 게 경험과 관찰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과학이 성공을 한 이유가 경험과 관찰 때문이구나. 우리는 이젠 알고 있답니다. 여기에 that이 생략된 거 알지? 이 that은 그 대명사 주어다. We now know that이죠 원래는. 근데 목적격 접속사가 생략된 거야. 우리는 이젠 알고 있답니다. 그것이 오직 일부라는 건 그 이야기에. 여기서 그 이야기는 문맥상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뒤에까지 일단 해석할게. 엘비엇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거든. 그래서 얼도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끔 나와. 아주 가끔. 근데 모르면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 비록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직 그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럼 그 이야기가 지칭하는 거는 문맥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어디 넷줄? 그쵸. 과학의 성공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과학의 성공 이야기. 그것은 오직 즉 과학의 성공이라는 게 경험과 관찰에 기반했다는 것은 오직 그 성공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과학의 성공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네. 과학의 성공 이야기. 그러니까 과학의 성공에 있어서 경험과 관찰이라는 것은 오직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고, 물론 그 과학의 성공에 있어서 경험과 관찰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B를 읽었을 거 아니야, 자연스레. 너네가 조금 이따 풀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B부터 먼저 읽겠죠. 그것들인지 그들인지는 모르지만 스티뮬레이트죠. 시뮬레이트가 아니라 자극했답니다. 과학자들이 다시 생각해보도록 그들의 관점을. 그럼 여기에서 대열은 누군지 명백하게 알겠네. 대열은 누구냐? 과학자들이겠죠. 과학자들의 관점인데 지금 주어진 글에서 대의로 지칭할 만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B의 첫 부분을 읽다가 C로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답의 근거. C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답의 근거가 nevertheless랑 disargument였겠죠. 이 두 개를 노란 형광펜 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뢰에 대한 그러한 기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냐면 과학에 대한 우리의 신뢰라는 게 사실은 경험과 관찰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주장을 얘기하는 걸까? 너네가 그 질문 프린트에 썼듯이 이 대절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진 문장에. 그쵸? 이 주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어거스트 꼼데가 오래전에 했던 그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 C의 디스아규먼트가 주어진 문장의 대절이니까 과학의 성공이 경험과 관찰에 기반했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을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근데 무엇을 믿는 거냐면 얘 나데이 법비잖아. 역시나 상관접속사. 그 실증적인 리얼리티,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 그 자체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것이 꼼데가 오래전에 주장한 것이랍니다. 대또 여기에서 이리즈 왓에 걸리는 대 도어 다시 한번 서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결국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직 자연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자연계를 이해할 수 있냐면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여기서 그것은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그렇듯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계라는 걸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다음에 순서가 A잖아. A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B에 있는 대의가 무엇이기 때문이냐? 무엇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점을 다시 고려하도록 자극한 거냐? 어떤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자신이 발견해낸 걸 다시 한번 생각해내게 되는 걸까? 그죠? 그들이 했던 그런 관행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의 근거잖아, A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대명사, 구조적인 답의 근거. 우리가 과학자들을 관찰을 할 때 있잖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들이 variety of, 다양한 관행을 개발해냈다는 것을 발견해내게 된답니다. 지식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지식을 확인한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하이픈 오른쪽으로 설명하고 있네. 그러니까 for이랑 for이 지금 같은 의미인 거죠. 확인하는 거죠. 문제를 그들의 이론과 실험에 있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여기서 대미 지칭하는 거는 거의 다 맞췄듯이 그 문제를 수정하겠죠. 이러한 관행이라는 게 불완전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이라고 완벽하지는 않다고 얘기하네. 그럼 이러한 관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나온 다양한 관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These practices가 지칭하는 건 첫 번째 줄에 a variety of practices, 즉 과학자들이 쓰는 그 방법이라는 게 불완전하긴 하지만 우리는 상당한 경험적인 증거를 갖고 있답니다. 대은 동격이죠. 그것들이 실제로 오류를 감지해낸다는 걸, 그 다음에 그 불충분함을,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뭘까? 오류와 불충분함을 감지해내는 것. 역시나 그 관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관행이. 그 과학자들의 과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관행, 방법이라는 게 과학자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 과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워런티드, 만약에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to change랑 왼쪽에 있는 to reconsider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다면은 과학자들이 바꾸겠죠.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뭘까? 뭐를 바꿀까? 과학자들이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다면. 그쵸. 관점이지. 관점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을 세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네. 이것이 구성하는 것이랍니다.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 정리했던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 일단은 거꾸로 갑시다. 3번부터 3번. 일단은 답의 근거 C를 첫 번째로 고르기는 되게 쉬웠잖아. 왜냐면 그 케이스, 정관사 붙은 그 케이스가 무엇이기 때문에 얘들아. 주어진 문장이 더 왈디언 케이스잖아. 이거는 쉽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이렇게 두 개로 이어지는 거죠. 너네 그 순서별 답근거 할 때도 화면 한번 봐봐. 이렇게 화살표로 이으면은 내가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러면은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C가 첫 번째라는 거거든. 여기에서 언급한 게 여기 주어진 문장이 더 왈디언 케이스니까 화살표로. 돼요? 돼.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이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쵸? 그 케이스, 즉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라이디언 케이스라는 게 발명이 되었답니다. 나사니엘 라이드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외과 의사거든. 메디컬 서전.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출신이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킨, 열성적인 아마추어 보타니스트, 식물학자죠. 지금 동격으로 세 개가 병렬되는 건 알겠지? 첫 번째는 서전이고 두 번째는 식물학자인 거, 마지막이 파운더, 창립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이크로스코피스트 소사이어티에 1839년에. 그는 역시나 왈드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했답니다. 그것을 기반했답니다. 여기서 it은 뭘까? 자급자족하는 수족 간의 원리에 그것을 기반했다. 그것은 더 케이스. 그쵸? 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걸 의역하면 뭐냐면 그는 그 가설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왈디언 케이스에 대한 가설을 기반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무엇에 기반했냐면은 그 수족관을 보고서는 왈디언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자급자족하는 그 내가 단톡방 이미지에 보여준 케이스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수족관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수족관을 보고 그 왈디언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돼?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얘들아, 이거 지금 이거 한번 봐봐. 간단하게만 해줄게. 이거 수동태로 바꿔보자 한번. 그러면 니네가 익숙한 표현이 나오거든. 지금 내가 해석한 문장 수동태로 바꾸면은 주어가 뭘로 와야 돼? 얘 지금 능동태잖아. 얘 수동태로 바꿔봐. it이죠. it은 뭐였어? 왈디언 케이스지. 왈디언 케이스가 결국에는 뭐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야? based on aquarium.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왈디언 케이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아쿠아리움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은 이거 해석이 여기 쉼표잖아. 그리고지. 쉼표 보이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의 개발에 있어서 여기서 그것의 선행사는 뭘까? 그 아쿠아리움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쿠아리움의 원리의 개발에 있어서 그가 관여를 했었었다.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왈드라는 사람이 아쿠아리움 개발에도 관여를 했었나 봐. 왈디언 케이스라는 그 식물이 사는 케이스 말고도.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는 결국에 그거잖아. A에서 이제 그 실험의 과정에 나오잖아. 그가 눈치를 챈 거죠. 왈드가 프리저버티브, 그 보존력이라는 것을 거의 밀봉된 케이스에, 그 밀봉된 케이스에서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게 번영할 수 있었잖아. 심지어는 어떤 더 이상의 필요성도 없이 물주기에 대한. 엔드를 사이로 그럼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테스티드랑 왼쪽에 있는 노티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실험한 거죠. 어떻게 가설을 실험했겠어? 물을 줄 필요도 없이 그 유리 통이라는 게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다는 거. 그 밀봉된 케이스 있잖아, 양치류가 들어있는 그거를 보냈죠, 호주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다시 100 받은 거죠, 1833년에. 그 다음에 영국에서 호주로 샌딩 보냈잖아. 그 다음에 다시 받은 거죠, 1833년에. 그쵸? 그 양치류라는 게 물주기가 원스 다시는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유리 상자에 놓으면은 이제 자생하는 식물관이 된 거죠, 식물통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는 발견했답니다. 식물이 그들 자신의 원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인 진술로 설명하지만 A는 실험의 과정이고 B는 결과. 대절 이어가 결과이기 때문에 A, B가 적절하다고 설명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쵸? 그게 첫 번째 순서에 대한 답의 근거. 와일드는 가져갔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이 로디지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영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묘목업자, 영국의 묘목업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그 케이스를 그의 디자인에 맞춰서 상업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 유리상자를 만들어서. 되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잖아, 상업적으로라는 건. 판매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가설을 입증해? 이렇게 하면 또 순서가 글의 흐름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답 근거 두 번째가 될 수 있고. 되냐?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친구도 있거든? 딱 100% 와닿진 않는데, B번에서 나온 이 결과에 나온 식물이 이 A에 나온 양치류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 친구도 있거든. 이렇게 뭐 답만 맞았다면은 뭔들 답 근거가 되지 않겠냐? 되냐? 그 다음 2번 지문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것만 볼 건데,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였거든. 왜 A에서 C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냐가 질문이었는데, 답 근거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몇 개 나와서 그거를 알려줄게. 일단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거였잖아. 내용적으로 접근하자면 A를 보면 심지어 높은 에너지의 목소리가 큰 스피커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들의 청자의 반응이라는 걸. 그쵸? 그러면서 A에서 이러한 리더들이 그들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수용되는 능력을 개발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게 첫 번째 답의 근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 건데 되게 100% 설득력이 있는 답의 근거인데, 왜냐면은 이 대열 때문에 그래. 대열로 지칭하는 거. 정도를 측정하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하잖아. 그들의 젠장, 이거 답 근거가 될 수가 없네요, 대열이. 왜냐면 대열 메시지에서 대열이 지칭하는 게 뭐냐? 누구의 메시지야? 리더의 메시지네. 이건 유효하지 않네,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리더의 메시지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답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헷갈려 젠장. 이렇게 쓴 친구도 있더라고. 여기서 보면은 청중의 반응이라는 거를 예민하게 인식한다고 하잖아. 그들의 그 단어에 대한 말에 대한 반응이죠. 여기에서 대열은 스피커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 눈치를 채냐면은 인식하고 있냐면은 많은 개인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목소리의 메시지나 바디랭귀지 같은 거. 근데 바디랭귀지가 뭐를 포함하냐면은 자세나 움직임이나 표정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이거라는 거야.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미스어 빛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라는, 주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주저하다, 잠시 주저하다. 그리고 정제한답니다. 그들의 테크닉이나 강조라는 것을 잠시도 주저하지 미다웃이 붙었으니까는 아는 채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하나하나 눈치챈다는 거를 여기서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정제한다는, 여기에 연결시켜서 답근거를 골랐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1번. 이거 1번 한 줄 정리를 하면은 그거잖아. 결국에는 우리의 뇌라는 건 일단 머릿속에 상상, 예측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할수록, 예측을 할수록 현실에 드러날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 여기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된대. 나도 사실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진 않거든. 내가 질문 프린트에 그거 요약해 놓은 것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 근데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아마도 놀랍게도 예측이라는 것은 행동의 엔진이다. 원동력이라고 엔진을 해석하든 연료라고 해석하든 엔진이라고 해석하든 결국에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예측이 행동의 엔진이라는 건 결국에 행동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행동을 하려면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 답의 근거였죠. 저번 모의고사 때. 디스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결과잖아. 앞문장에 예측이 결국에는 행동의 엔진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행동하려면 왜 예측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보통의 일상의 행동이라는 게 약이 때문이랍니다. 그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 되는 거 알죠? 신체 감각의 예측에 의해서. 그것들은 약이 된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측에 의해서. 그럼 데이가 대칭하는 건 일단 뭘까? 무엇이 약이 된다는 걸까? 그쵸? 데일리 액션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의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건 더 정확하게는 야기가 된답니다. 그 예측에 의해, 신체의 감각의 흐름의 예측에 의해서 야기가 된다. 근데 이러한 신체 감각의 흐름의 예측이라는 것은 해석 어떻게 할까? 발생한다. 만약에 very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 있는 거 알죠?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게 수행이 될 거라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내가 어떤 행동이 수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 그러면 몸에 감각이 발생해서 일상의 행동이 야기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상을 하면은 몸이 갑자기 긴장되거나 혹은 또 어떤 상상을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왜 B로 이어져야 되냐? B를 맨 마지막에 둬야 될지 맨 앞으로 둬야 될지가 가장 관건이었잖아, 일단은.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 주어진 문장에서 쓰인 문법 포인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서 문법 포인트에 내가 지금 2번 연강펜 치는 거 뭐냐, 우리가 한 2번 정도 외웠던? 가정법이거든, 가정법. 그쵸? 가정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 수행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면은 몸에서 감각이 발생하거든? 가정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subjunctive quality라고 나오죠. 가정법의 특징이라는 걸 갖고 있다. 더스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주어진 글의 맨 마지막에서 가정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떠한 행동이라는 게 수행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몸의 감각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즉 행동에 대한 예측의 통제, 즉 행동을 예측이 통제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예측한 다음에 통제하게 되니까. 행동에 대한 예측의 통제라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가정법의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 뇌라는 게 예측을 하는 거죠. things라는 건 애들 어떻게 해석하면 돼? 상황, 사물, 사건, 것.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거든. 사전 치면은 뜻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상황, 사물, 사건, 것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 뇌는 예측한답니다. 어떻게 상황이라는 게 보이고 느껴질지, 만약에 그 행동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에러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예측과 관련된 에러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행동이나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최대한 예측이랑 벗어나지 않도록 오류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되냐? 근데 A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봐봐. 예측하는 거 있잖아. 단순히 어떻게 그것이 보이고 느껴질지를 예측하는 거 있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보이고 느껴질지를 예측하는 거야? 완벽한 드라이브를 치기 위해서, 골프 용어다. 혹은 킬러 서브, 완벽한 서브를 넣기 위해서. 이건 테니스 용어고. 여하튼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결과적인 행동. 그런 것을 치고 하기 위해서 단지 예측하는 것이 뭐래? 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드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거든. 즉 동의하는 거야.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동의는 아니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질문 프린트에 디스가 뭐냐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디스가 뭐냐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밑에 연필로 한번 써볼래? 간략하게 써도 된다. 디스가 뭔지.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민우 썼냐? 읽어보세요. 앞에서 말한 예측이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그쵸? 예측이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게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디스는 결국에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 너 어디 갔다 왔어, 민우야? 근데 아주 대단한 프라이버시가. 레더리 답의 근거거든. 근데 레더를 조금 잘못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체크도 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첫 문장을 해석해볼게.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은 상세한 제안이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을 통제할지에 대한. 이거 한국어로 생각하면 쉽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화쌤이 그러는데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지문을 조금씩 많이 보래. 만약 이렇게 얘기했잖아.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지문을 되게 꼼꼼하게 보래. 젠장? 예시가 틀렸어.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뭐 알아? 그럼 그렇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 앞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 레더는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단순한 동의라기보다는까지만 써야 돼.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단순한 동의라기보다는
까지만 써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렇게까지만 써야지 답이다. 뭔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그 희진이가 단어를 안 외운 거야. 희진이가 단어를 10개 중에 8개 외워왔거든? 근데 이과쌤이 그러는 거야. 희진이 걔 단어 안 외워왔어. 근데 희진이가 뭐라고 해? 그렇다기보다는 덜 외운 거다. 그럼 그렇다기보다는 뭐야? 안 외웠다기보다는 그 앞문장 내가 앞에 말한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희진이 단어 오늘 안 외워왔는데요? 근데 희진이가 그렇다기보다는 단어를 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외웠다기보다는 앞문장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끌고 와서 뭐뭐 하기보다는을 붙이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더 옵샷 결과가 뭐냐면 성공적인 행동이라는 건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포함한답니다.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성공적 애들아, 너네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고자 했단 말이야.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데 너네가 원하는 행동이 있었어. 그럼 성공적인 그게 행동으로 산출이 된 거잖아. 그럼 결국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예측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동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즉 상세한 감각적인 그런 결과 있잖아. 움직임에 대한 이거를 예측하는 게 결국에는 또 나오네. 바로 그 행동이 펼쳐지도록 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부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높다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긍정적이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결국에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필수 있잖아. 그거가 관련해서 그 프린트에 설명해 놨거든. 왜냐면 이게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상상하거나 예측하면 그게 현실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 가끔씩 카톡에 이거 써놓는 친구 있지 않아? 이거 알지? 이거 알아? 이거 알지? 현실이라는 건 결국에 뭐랑 똑같다는 거야? 뭐냐? 생생한 꿈이랑 똑같다는 거거든? 결국에 이걸 바꿔 말하면 생생하게 꿈꾸고 상상하다 보면 결국에 현실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또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친구는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상상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나가 아니라 상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얘들아? 그쵸? 바디리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현실이 되는 거지 상상만 한다고 현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사람 다녀오시고 바로